한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유일한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죠. 참발효 어워즈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홍주 발효식품의 이경자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자, 이제 지난 2월에 어명이 깃든 장, 팥장, 팥으로 장을 만들라고 임금님께서 어명을 내리셔서 그걸 진짜로 만들었던, 또 그게 지금 이어지도록 문헌을 참고해서 복원하셨던 이경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우리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못 들었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선생님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방송국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OBS 방송국에 와서 선생님들 보고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요.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네. 흔쾌히 한 번 더 출연을 네. 해주시는. 네. 그 선생님 또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1년에는 된장, 2022년에는 간장 된장, 2024년에는 고추장 이렇게 계속 대상을 수상하셨고 충남 홍성에서 홍주 발효식품으로 지금 전통장 만들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계속 장 만들게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그 메주를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염수에 침수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장가르기 하고 그리고 된장과 간장을 장가르기 하고 그러고 이제 푸르른 채소들이 나무나물도 많이 나오고 산야채들도 참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만나고 뜯고 장아찌로 갈무리하고 이러느라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 가르기가 저는 이웃집에 막 나눠주는 게 장 가르기인가 하고 잘못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주로 담아서 간장, 된장을 분리하는 게 장 가르기. 맞습니다. 한 40일 정도에 40일에서 60일 사이에 염수에 넣었던 메주를 꺼내서 메주는 꺼내서 주물러 놓으면 그게 된장이 되고 그리고 간장은 여액을 잘 추출해서 곱게 받쳐서 한번 살짝 끓이거나 그 뜨거운 볕이 드는 곳은 그대로 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것들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빙빙 돌아요. 그래서 잔여물이 막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곰팡이들이 막 위에 뜨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장꽃이거든요. 그래서 부유물이 떠서 이렇게 맑아지는 과정인데 사람들이 놀라서 많이 전화를 해요. 선생님, 간장에 곰팡이가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유물이 떠서 그 잔여물을 잘 걷어내면 맑고 아주 맛있는 간장이 된답니다. 그 부유물을 장꽃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곰팡이 폈네 하고 갖다 버리면 안 되고 위에만 살짝 걷어내면 돼요. 그 고운 채로 건져내면 돼요. 그 선생님 말씀 중에 산야채라고 하셔서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산에서 피어난 나물이나 이런 걸까요? 그럼요. 그런 나물이 있는데 본초명은 토아산이라고. 토하산이요? 토아산. 그게 우산나물이에요. 우산나물이요? 예. 우산을 접은 모양은 아주 여리고 아기였을 때 모양이고 우산이 좀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성장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왜 토아산이냐면 토끼가 깡총깡총 산에서 뛰어다니다가 비가 올 때 그 우산나물 밑으로 숨는데요. 그렇게 큰가요? 토하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토끼가 우산 삼아서 밑에서 비를 피한다는 나물이에요.
우산나물이야. 네, 생겨서. 우산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그 우산나무를 산에서 네. 이제 지금 직접 캐서 네, 우리 산에 그런 나물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나물을 뜯어서 그 삶아서 무쳐도 되고 된장국 해도 되는데 그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고 그런 산나물을 만나고 그 향을 맡고 그러는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요. 이 꽃비 내리는 계절에 아, 이 맛있는 나물이 지천에 가득하다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우산나물 저는 책에서도 못 보고 실제로도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네요, 그 진짜. 효능도 있어요. 어떤 효능일까요? 몸 안에 그 혈전을 녹여요. 아, 혈전을 녹인다고요? 네, 그래서 피를 잘 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드셨을 때 그 위하고 장이 아주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갑자기 위와 장도 편하고 혈전도 녹인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받아 썼습니다. 우산나물. 네. 아, 그리고 산에는 네. 고사리가 막 나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산나물 뜯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선생님 아버님께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산에 갔다 오시면 가방에는 항상 한가득 고사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냄새를 맡으려면 가방만 맡아봐도 돼요. 그러면 아버지 냄새가 나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네네. 고사리를 보고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 냄새가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고사리는 어떻게 하냐면 데쳐가지고 생고사리를 데쳐서 물에 좀 우려놨다가 조기 매운탕을 바글바글 찢으면 그 고사리가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끓여주셨나요? 아버지께서도 끓여주셨어요. 오. 왜냐하면 요리하는 걸 재밌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나물을 뜯어와서 그거를 당신이 삶아서 그래서 조기를 가지고 밑에 바닥에 고사리를 깔고 자글자글 조기가 끓으면 그 졸여지면서 고사리가 얼마나 야들야들 맛있는지요. 근데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네. 아버지가 음식을 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았는데 최근의 일인데 선생님 세대에서 아버님이 벌써 그렇게 음식을 하셨다니까 네, 굉장히 재미로. 인상적이네요. 재미로 느끼시고 내가 산에서 채취해온 걸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맛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요리사 유전자가 선생님께 전해졌나 봅니다. 그럼. 그랬을까요? 네. 네. 선생님 그 봄나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산에 가면 혹시 예전에는 보였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인다거나 기후 네. 변화 때문에 뭔가 바뀐 건 없을까요? 많죠. 우선 산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요. 그 산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남의 산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있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레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뱀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시골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난 나무를 지금 다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채취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일부러 맞아요. 밭에 심지 않으면은 그렇죠. 산에서 캔 나무를 맛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연산은 참 어렵죠. 아, 실록이 정말 푸르르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물이 가득한데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칡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거져서 산에를 들어가기가 우리 산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러면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무를 캐실 때 네. 어떻게 선생님네 산에 거기 그렇죠. 들어가기 쉬운 곳에 있는 네. 이런 나무들을 네. 나물은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어요. 산에 있는 나물은 나물 그리고 나물. 곰치, 뭐 미역치 이런 취나물 종류가 있고요. 네. 우산나물도 있고 이런 거지만 굳이 바쁜데 산에까지 못 갈 경우에는 네. 들에도 많아요. 들에 있는 나물. 들에 있는 나물은 뭐가 있을까요? 가죽나물 너무 맛있죠. 가죽나물이요. 네, 가죽나물은 그 뜯어서 고추장에 약간 조물조물 해갖고 참기름 톡
떨어뜨려서 통깨 잠깐 넣고, 그리고 요즘에 마늘잎이 막 많이 컸잖아요. 그리고 마늘잎 쫑쫑 쓸어서 쩌물쩌물 묻혀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보면 너무 맛있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요.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 것 같은데요. 네. 네, 기후미식회에서 지금 이경자 선생님과 봄나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음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명이 깃든 우리의 전통장, 팥장의 맛을 이어가시는 이경자 선생님과 건강한 음식 문화 이야기. 오늘은 장아찌나 가죽나물이나 지금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 질문. 오늘은 반찬 이름 맞추기입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에 무나 채소 등을 넣고 일정 기간 절인 다음에 꺼내 먹는 음식인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적은 양으로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반찬이라서 소시적에는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애용됐습니다. 순 우리말로 장애띠히라고도 하는데요. 이 반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순 우리말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냐. 비슷한 발음이겠죠. 1번 장아찌, 2번 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전부 다 장아찌. 네, 2013번님 새싹 문자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화번호가 2013이실까요?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짭짜로 반찬 장아찌요 하신 분이 9225님, 1089님은 시골에서 쌀밥에 짠지 도시락 싸주셨던 할머니표 짠지가 있었죠. 오늘도 쌀 기대해 봅니다 하고 강력한 압박을 넣으셨고요. 5990님, 칼칼하며 깔끔하니 입맛 없을 때 정말 맛있죠. 3780님 새싹 문자네요. 밥이랑 얼른 장아찌 먹고 싶어요. 종일 못 먹었어요. 배고파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생각해 보면 안 먹었을 때가 있죠. 오늘 많이 바쁘셨나 봐요. 3780님. 4022님, 시어머님께서 매년 장아찌를 보내주시는데요. 쌀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 시어머님께 보내드릴 거예요 하셨습니다. 이런 압박이 있나. 네, 감사드리고요. 3332번님, 짠지 너무 그리운 말, 어려운 시절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3616님, 어린 시절 도시락 반찬으로 장아찌란 장아찌는 모두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9416님 새싹 문자로 정말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7270님, 짠지에 찬밥 물 말아 먹었던 추억, 당첨 안 된다고 남편이 문자 그만하래요. 그러셨습니다. 강력한 압박이네요, 이것도. 네, 다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 정답을 여쭤보죠. 선생님 정답은? 장아찌입니다. 네, 1번 장아찌입니다. 선생님도 다들 막 할머니, 어머니가 해주신 옛날 도시락 반찬 이런 얘기 하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어머니 손맛 있죠? 어떤 걸까요? 그거는 가죽장아찌예요. 가죽장아찌요? 네, 장아찌라는 말이 원래 장애디인데요. 네. 장애엣은 안 왔다라는 뜻이에요. 장에 안 왔다. 지가 디히가 지로 변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장이 야채를 품어 안았다. 그게 장아찌다. 그렇죠. 그게 장애디인데 장이 안았다 무엇을 지를. 그래서 장애디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장아찌 이렇게 된 발음이 됐지만 네네. 원래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있답니다. 장이 채소를 안 왔다. 야채를 품어 안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장아찌다.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해주신 게 가죽 장아찌였나요? 네. 어떤? 이 건강한 짠맛은 우선 참죽나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는 것들은 여자들이 못 따요. 아빠나 남자분들이 따주셔야 되고 남자분이 집에 없으면은 그거를 딸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바라만 보고 있다가 그냥 훌쩍 커서 해가 지나고 밑에서 겨순 나는 거 이런 거만 따먹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는 날에는 동네 청년이나 누구한테 부탁해서라도 따는 날에는 네. 집에는 완전 잔치가 벌어져요. 우선 항아리를 청소를 해요. 항아리 청소. 그래서 항아리 장독 뚜껑 위에다가 한여름이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거기에 먼저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그 가죽나무를 데쳐서 그 위에다 말려요. 그 말려서 갖은 양념에 고추장을 그 위에 쟁반 위에 놓고 발라서 항아리 뜨끈뜨끈한 항아리 위에서 말려요. 그러면 이글이글한 햇빛을 받으면서 정말 이 맛있게 가죽 장아찌가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배당을 해놓고 네. 밥 먹을 때마다 자기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도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갖고 와도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데 이거 물 말아서 그 내 거 가죽 장아찌 봉투에 넣고서 한 가지씩 갖고 와서 밥 말아서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죠. 너무 맛있죠. 아, 제가 이거를 본 네.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가죽 나물이라는 게 이렇게 부채처럼 생겼나요? 네. 손가락이 이렇게 그렇죠. 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말렸으니까 네. 한 가지를 그대로 절여서 말렸으니까 그렇게 고추장 그것만 뜯어다가 양념해서 갖고 와서 먹는 거. 한 가지만 뜯어도 밥 한 아. 그릇이 뚝딱 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고추장 장아찌가 있어요. 그 장아찌를 담는 날은 가죽 네. 나무를 뜯는 것부터 마을 네. 공동체가 같이 해야 같이 되는 해서 일이었네요. 데쳐서 항아리부터 소독해서 깨끗이 씻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데쳐서 그 위다가 이렇게 둥글려 가면서 뒤집어 가면서 말려요. 말려가지고 고추장 양념을 해서 거기다가 다 발라서 계속 뒤집어 가면서 고기 굽듯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햇빛에. 그렇게 해서 말려서 두고두고 드시면 한겨울에도 보존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장아찌가 되고 그게 진짜 건강한 짠맛이어서 그렇게 드셔도 아픈 데가 없었어요. 건강한 짠맛 하니까 진짜 호기심이 드는데 선생님 이거 오늘 네, 가지고 오신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가죽 나물 장아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ip이나 가지가 자세히 보이시나요? 네. 그럼 요거를 컸을 때는 이걸 하나씩 뜯어서 이제 각자 내 걸로 정해서 먹었다는 거죠. 맞아요. 밥 먹을 때. 그런데 선생님 이 향이 진짜 신기한 게 과일 향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과일주 같은 향이 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먹었고 또 가죽나무를 데쳐요. 데쳐서 이렇게 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절이기도 했어요. 절여서 이파리만 따요. 그래서 고슬고슬 말려가지고 절이면 아주 100% 마르진 않거든요. 네. 고슬고슬 말려서 그거를 잘 비닐봉투나 아니면 봉투에다 어디다 넣어가지고 연잎이나 그런 데 넣어서 꼭 눌러놓으면 되게 보존이 오래되거든요. 먼 길을 갈 때 그거를 꺼내서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통깨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고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연잎에다 싸서 이렇게 잘 삼각김밥처럼 싸서 네. 가지고 다니던 옛날 도시락이 이 가죽 나물로 만든 그 주먹밥이었어요. 아, 가죽 나물로 장아찌를 담으면 겨울까지도 먹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소금에 절여서 슬쩍 말려놓으면 꼭 눌러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에 절였나? 할 정도로 정말 그 맛이 만난 맛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이제 가죽 나물이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배어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게 예. 다른 맛이 나는 거겠죠. 네, 그 옛날에 스님들은 저 산사에서 다
걸어서 내려와야 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배고프잖아요. 도시락을 쌀 때 이렇게 머위 데쳐가지고 거기다 이 도시락처럼 이 가죽나물 썰어갖고 만들어서 그 삼각김밥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머위잎으로 싸서 써서 꼭꼭 싸서 뭐 환경에 해로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서 민가에 폐 끼치지 않으려고 스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 고운 보자기에다 꼭꼭 싸서 그 배낭에다 놓고 다니시면서 허기를 면하셨다는 그런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게 가죽 네, 장아찌를 가지고 그렇죠. 만들었던 주먹밥이다. 얘기가 네. 나온 김에 장아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어떤 장아찌인가요? 이거? 그건 황도 복숭아 장아찌예요. 복숭아로 장아찌를 만들었다고요. 오. 복숭아가 한여름 네. 우기에 네. 빨리 못 팔잖아요. 그러면 네. 며칠 사이에 순간 다 썩어요. 아. 그래서 우기에 못 팔고 있는 농익은 복숭아를 다 썰었어요. 네. 그래서 무말랭이처럼 말려놨다가 네. 우리 고추장에다가만 넣은 거예요. 아, 저도 이게 보고 지금 무인가 했는데 네. 복숭아였군요. 네, 그래서 윤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고추장에다만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김밥을 쌀 때 단무지 대신 넣으시면 너무 맛있고요. 또 조그맣게 잘라서 밥맛 없을 때 장아찌로 두시면 너무 좋고 굳이 우리가 단무지를 먹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장아찌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 정말 건강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전통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못 팔면 다 폐기를 하거든요. 아, 네. 안타깝고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말려서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말려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걸 말려서 저를 줘서 저는 장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에다만 이렇게 버무려서 갖다 놨더니 이거는 계절에 나올 수 있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면서 장을 팔면서 이런 거 옆에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이거 장이 이렇게 변해서 맛있는 장아찌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도 봤어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지금 홍주 장아찌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 뭔가 재료를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채소를 그때그때 네, 맞아요. 해서 다양한 장아찌를 네. 만드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 참외 장아찌도 있고 참외 그때 장아찌. 왜 참외는요 한번 달리면은 금방 발견 못해서 저 들에 한가득 한 5-6개씩 7-8개씩도 만나요. 그러면 예초기 하다가 와 참외다 그러면 완전 바구니로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다가 속만 파가지고 절여서 이렇게 장아찌로 활용을 하는데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장아찌가 선생님께서 장이 네. 채소를 안 넣은 거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무한정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장이 있으면요. 요즘에는 우리가 마늘 장아찌도 해요. 마늘잎 가지고 마늘잎을 우선 다듬어서 살짝 씻어갖고 맹물에 데쳐요. 뿌리부터 넣어서 그럼 말랑말랑해지죠. 그걸 가지고 돌돌돌 말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고추장을 발라서 꼭 눌러놓으면 언제나 고기 드실 때나 아무 때나 그냥 이동하실 때 그거 한두 개만 가져도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 야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걱정이 네. 없다. 소화가 잘 맞아요. 된다. 네. 네, 여기 5469님이 선생님께서 맛 표현을 맛깔스럽게 해주시니까 입안 가득 침이 고이네요. 배고파요 우와. 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그렇죠? 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시카가 부릅니다. 굿바이. 네, 3802님이 못난이 농산물로 못 파는 아까운 과일이나 채소도 장아찌로 재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한종혜 님도 모든 야채가 장아찌 재료가 되나 봅니다.
고급 반찬이네요. 고추장 장아찌가. 네. 복숭아 장아찌는 처음 들어봅니다. 복숭아는 흐물흐물한데도 되나요? 그러셨어요, 선생님. 흐물흐물한 걸 잘 말려야죠. 아, 말려서. 무말랭이처럼. 말려서. 안 익어서 맛없는 게 아니라 농익었는데 빨리 못 팔라서 그걸 말렸잖아요. 간말랭이는 드셔보셨죠? 네네. 간말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이 많죠. 농익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야 말려서 그걸로 장아찌를 담는다. 네. 그리고 여긴 4082님은 두릅 따다가 장아찌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소분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는데 받으신 분들이 모두들 좋아라 하세요. 네.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 상상하며 정성껏 맛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누가 두릅 장아찌를 담아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선물로 받으면. 우와. 그렇죠. 또 네. 여기 보면 선생님께서도 아까 아버지 할머니 얘기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 저는 60대 중반인데 국민학교 때 도시락 반찬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은 무조건 짠지와 장아찌였어요. 3434님 네. 새싹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쌀밥에 짠지 먹으려고요. 1415님. 항아리에서 꺼낸 짠지가 그립습니다. 3525님. 네, 장아찌 입맛 없을 때 최고 반찬이죠. 5469님. 네. 최숙자님은 도시락 반찬으로 지겹게 싸가지고 다녔어요. 시골이라서 엄마가 바쁘시니까 마늘종 장아찌는 고추장에, 더덕 장아찌도 고추장에, 무 장아찌는 간장에. 정말로 지겨워서 엄마한테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네요. 되게 추억의 음식이에요, 또 장아찌가. 맞아요. 네. 그리고 장을 담으면 장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고추장을 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효하면서 맨 위에는 좀 딱딱해지고 색깔이 검어요. 그리고 중간은 아주 녹록해서 먹기가 참 좋아요. 노글노글하고 참 먹기 좋은데 그 아래 맨 밑부분은 그 조금 묽어요. 고추장이 그 식혜를 만들어서 엿기름으로 하다 보면 계속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밑에는 묽어요. 그게 장아찌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항아리에 담그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상품으로 사는 것만 생각해서 예. 그 층마다 맛이 달라진다는 걸 달라요.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네. 거무스름한 거 그거 걷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따로 덜어서 맛있게 먹고 네. 속에 건드리면 물이 퐁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거 묽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린 야채를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주신 장이 난 짜서 내 입맛에 아니야 이런 것들 장아찌로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다 네. 야채나 이런 걸 넣으면 그렇죠. 짠맛이 중화되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저희 선생님께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어려운 음식 말고 저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봄나물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봄나물 음식은요. 네. 지금 그 취나물이 되게 다양해요. 취나물이 뭐 참치도 있고 미역치도 있고 곰치도 있고 되게 다 미나리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우선 데치세요. 데쳐서 그거를 잘게 썰어요. 잘게 썰어가지고 올리브유하고 들기름하고 좀 붓고요. 그거를 달달 볶아요. 볶아서 통에 담아두고 네. 거기는 굳이 마늘이니 뭐니 많이 안 넣어도 되고 마늘잎 있으면 조금 넣고요. 파 있으면 조금 더 그걸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서 통깨 좀 뿌리고 그다음에 통에다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거는 그 간장으로만 간을 약간 하시면 좋아요. 네. 조선간장이나 아니면은 소금도 괜찮아요. 네. 약간만 간을 하시고 그걸 뒀다가 나 비빔밥 먹고 싶어 그러면 반쯤 덜어내서 밥 반, 나물 반 해서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맛없는 고추장도 다 맛있어요. 나물이 맛있어요. 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마트로 달려가세요. 아무 나물이나 괜찮은 네. 건가요? 그거 오이도 돼요. 오이도 절여가지고 올리브유하고 들기름에 살살 볶잖아요. 그러면 새파래져갖고 너무 오독오독하고 너무 맛있어요. 오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네, 비빔밥으로 먹으면 나물 비빔밥으로 봄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간장하고 기름만 있으면 되네요. 네. 올리브유, 들기름.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들기름 없다 그러면 네.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올리브유 갖고 막 볶으면 돼요. 그냥 올리브유로 네. 해도 된다. 그러면 샐러드 개념이에요.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 정말 고추장만 있으면 네. 아니면 뽀글뽀글 만들어 놓은 그 된장 그것만 있으면 한 숟갈 푹 떠놓고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는데 날김 있으면 싸서 탁 드시면 염분도 딱 흡착포가 되어주는 그 김이 더 이상 구운 김 말고요. 날김 싸서 드세요. 그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뚝딱 드실 수 있어요. 날김으로요. 날김으로. 네. 그 염분을 확 흡착해 주거든요. 그래서 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조금 짭짤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날김으로 맛있게 드시면 날김 향도 만만치 않죠. 진짜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 네. 이윤희님,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짠지 무침 제가 좋아하니 아이도 잘 먹고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밥도둑이에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 군침이 도네요. 벌써 그러셨어요. 네. 조성주님은 저녁 준비 완료했고 남편 기다리면서 청취합니다 하셨는데 아마 지금쯤 장아찌도 만들어봐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선생님 이경자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요? 선생님 다음에 또 나오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으면 또 불러주실 좋겠어요. 건가요? 그럼요, 선생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